근데 이번 주에 김호수 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뭐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원래 그냥 무리 없이 살아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평탄하게. 왜냐면 또 고위직도 다 거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직도 주요 수사의 변곡,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검찰에서 보면 검찰 역사에서 보면 그 주요 특수수사에서도 다 관여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특수사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그 각 지위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차근차근 배워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저기 중간 간부 보직,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검사장 보직, 그 다음에 고검장 보직, 그 다음 차관급 이런 것들을 아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그게 원래 검찰총장의 역할이거든요. 정무직 검찰총장 자체가 원래 정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아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관종기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네, 인사의 파격.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좀 삼성까지 뭐 이렇게 다선 단체장을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는 게 예를 들면 관료를 이른바 좀 일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정책에 대한 아니면 내 정치적 지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돼서 그 일 잘하는 그 이른바 관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다음 이제 인사 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다음 이제 예를 들면 뭐 과장이 국장 되고 그다음에 계장이 과장 되고 그다음에 주임이 뭐 예를 들면 그 계장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사 연한을 채워야 되는데 인사 연한에서 이 단체장이 다음 내 인사를 할 사람이 아니게 되면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공무원이 자기랑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공무원은 관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고요. 뭐 물론 이제 정부직 공무원은 조금 다르지만 정년이 보장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내 어떤 관료 그 직의 마지막을 어디까지 올려줄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인사권자에 대해서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좀 착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네. 그리고 그러면서 일도 잘하네 하면 막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아주 올라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좀 늦게 사법시험이 됐고 중간에 또 잠깐 변호사도 외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그냥 정직한 인사로 갔으면 검사장 달기도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근데 검사장에다가 그걸 뛰어넘어서 총장까지 된 거잖아요.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자기가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관료의 속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이제 언론들이 그 이미지를 잡아주니까 그거 갖고 이제 그렇죠. 결국 쇼하다가 이제 물러난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대로 된 어떤 정무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무직이나 아니면 정무직과 연결되는 검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교육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선 수사검사에서 바로 그냥 그 검사장, 그것도 그 가장 큰 그 중앙지검, 그러니까 가장 큰 검찰을 관할하는 중앙지검장이 됐다가 그것도 한 1년 좀 넘게 돼서 바로 또 검찰총장까지. 여주 지청장 했던 게 아마 가장 고위직이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박근혜 특검 쪽으로 갔다가 네. 중앙지검장으로 바로 온 케이스라. 그렇죠. 거기다가 부장급에서 이제 그 초임 차장급으로 가는 게 여주지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것도 이제 지청장 다 알아본 거잖아요. 벼락 출세가 이 사람한테 뭔가 헛바람 넣어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배워보질 못했고, 왜냐하면 이 품위 있고 절제 있는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검찰 조직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 이른바 수뇌부에서 잘못 판단하면 검찰 조직 전체가 어떤 그 특정 정치적인 방향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일선 수사팀의 수사 욕심이 지나치게 과해서 예를 들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수사를 아주 강력하게 매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절충점을 지도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그 검찰 수뇌부들이 지금까지 조율하고 맞추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업무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 꼭대기 자리로 앉은 거죠. 그러니까 부장검사의 눈에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그 실제 행동이 어떤 것이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 감각일 텐데 네. 검찰 조직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네. 뭔가 수사를 해도 뭔가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층한테 공격받으니까 완전 더 빡 돌아버려가지고 그렇죠. 막 난리치는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후보자는 그런 느낌은 없다. 전형적으로 단계별로 다 주요 보직들을 거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뭐 중수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이 제 입장에서는 네. 검찰총장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굳이 물어본다면 당신 생각은 뭐지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자기 아젠다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반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국회나 아니면 그 장관이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선 검찰청에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이 뭔가 이렇게 수사 직제 개편하는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걸 언론에 흘리고 다니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아니면 좀 내부적으로 의견 조회를 할 때 그럴 때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외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마음대로 내는 그런 거는 사실은 정무직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이른바 박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 그런 부분을 검찰 내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 보겠다. 그게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나도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그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좀 더 노력해 보겠다. 이 정도의 자세가 가장 맞거든요. 그게 정치적 언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검찰총장도 그냥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이 검찰총장 자체는 정치와 행정의 반 정도 있는 그렇습니다. 위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그 느낌 자체를 그냥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난 반대할세 딱 하면 거기에 딱 끼어드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검찰총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반대하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그렇죠. 한쪽에서는 인심을 잃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래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윤석열처럼 사태가 벌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또 검찰 내엔 또 그 이른바 국회 협력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당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돼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에 도입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려될 점, 그다음에 긍정적인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도입되지 않더라도 또 검찰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검찰권을 자제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내부적 다른 제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안들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예. 역시 우리 조상호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변호사 한 10명이 뭉쳐 있는 것 같은 브레인이야. 아닙니다. 현근택 잽도 안 돼. 갑자기 실명을 거론하면 어떡해요. 비슷해 그럼 현근택. 일당백 변호사. 자, 그 사이에 살짝 끼어드셨는데 난 진짜 이런 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우리 박지정 대변인. 있잖아요. 이 문자 같은 게 와요. 한 5분 늦어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 사람 필연적으로 10분에서 15분 늦거든요. 그럼 방송을 5분 늦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5분 딱 줬어요. 야, 진짜 훌륭하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데 칭찬을 하네. 아니, 늦을 수 있죠. 늦을 수 있는데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켜야지. 혹시 민주당에서 회의하고 왔어요? 아니요, 김포에서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회의하고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빨리 닥치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네. 출발할게요.